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 바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노란색 껍질과 달콤한 과육으로 유명한 과일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현재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독특한 점은 수확 후 숙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수확하여 유통되며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고 완전히 익으면 검은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영양소 구성과 맛이 달라지는데 초록색 바나나는 전분 함량이 높고 노란색으로 익을수록 이 전분이 당으로 변환되어 더욱 달콤해집니다.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하여 건강에 더욱 유익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바나나는 비타민 B6, 비타민 C, 망간,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백지당 약 89kcal 적당한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섬유질도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불안감과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간편하게 껍질을 벗겨 그대로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섞어 먹거나 다른 과일들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오븐에 구워 디저트로 즐기거나 건조시켜 바나나 칩으로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기운이 없을 때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금세 에너지가 충전되는 이유는 바나나에 함유된 천연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과일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보관이 간편하고 휴대하기도 쉬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 간식입니다. 이제 바나나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 걱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혈압은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나나가 이러한 심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가장 뛰어난 영양소 중 하나는 바로 칼륨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의 약 12%를 충족시킵니다. 이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소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칼륨은 소변을 통해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도와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27% 낮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바나나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 외에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콜레스테롤은 동맥 플라크 형성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낮추는 것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예방에 중요합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를 조절하는 것은 심장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만성 염증은 동맥 손상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시리얼에 슬라이스하여 추가하거나 점심 샐러드에 넣거나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항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암은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일상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가 이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바나나는 익어가는 과정이 특별한 과일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상태로 수확하지만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수확해 유통 과정에서 숙성되는 후숙 과일입니다. 이 숙성 과정에서 바나나 껍질에 생기는 검은 반점들을 슈가 스팟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 반점들이 많을수록 바나나의 항암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검은 반점이 많은 완숙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에 비해 종양괴사인자 TNF의 생성을 약 8배 더 촉진한다고 합니다. TNF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물질로 말 그대로 종양을 괴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바나나가 익으면서 생기는 검은 반점은 단순히 당도가 높아지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증가하는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나나의 항암 효과는 TNF 생성 촉진 외에도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활성산소에 노출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세포 DNA를 손상시켜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바나나의 폴리페놀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렉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렉틴은 특히 대장암,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바나나를 5개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 또한 눈 건강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폐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통한 항암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완전히 익어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무 물러먹기 힘들다면 스무디나 바나나 빵 등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섭취입니다. 매일 한두 개의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나의 심혈관 건강 개선과 항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바나나의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가 되면 찾아오는 에너지 저하를 커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은 커피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 에너지 부스터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나나의 탄수화물 구성에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포도당, 과당, 수크로스 등 3가지 천연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 즉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일반 크기의 바나나 한 개약 118지에는 약 27지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며 이 중 14지의 당분입니다. 이러한 당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우리 몸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근육 피로와 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통이 있을 때 바나나를 섭취하면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을 도와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이나 운동 후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는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 병원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 시스템인데 바나나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가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비타민 C는 면역 세포의 생성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체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는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전체 면역 시스템의 약 70%가 장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나나에 함유된 비타민 B6가 면역 글로불린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은 항체로도 알려져 있으며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B6 섭취는 이러한 항체 생성을 최적화하여 면역 반응을 개선합니다. 이번에는 바나나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바나나가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행복한 과일이라 불리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 수면, 식욕 등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낮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약 11mg의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은 세로토닌 생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비타민 B6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기 때문에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비타민 B6의 조합은 정신건강에 이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생성을 조절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내 마그네슘 수치가 감소하는데 바나나를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나나에 포함된 천연 당분이 뇌의 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는 기분 변화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바나나의 균형 잡힌 탄수화물 구성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진은 5년간 바나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약 25%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나나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단기적인 기분 향상을 넘어 장기적인 정신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바나나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섭취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후 삼시경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분이 저하될 때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으면 기분 개선과 에너지 충전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함께 더욱 강력한 기분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바나나의 다양한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소화 기능 개선과 체중 관리에 바나나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건강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장 증후군 등 다양한 소화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나나만큼 간편하고 효과적인 자연식품은 없을 것입니다. 바나나의 소화 기능 개선 효과는 주로 특별한 섬유질 구성에서 비롯됩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내에서 젤 형태로 변하여 소화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발휘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녹색 바나나에 함유된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단쇄지방산 생성을 증가시켜 장 건강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어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매우 용이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질감과 쉽게 분해되는 성질 때문에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상과다나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바나나는 BRAT 식이요법 바나나, 쌀, 사과 소스, 토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로 설사나 소화기 질환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권장됩니다. 체중 관리 측면에서도 바나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백지당 약 89kcal, 다른 간식에 비해 열량이 낮은 편이며 앞서 언급한 섬유질 성분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색 바나나에 함유된 저항성 전분은 소화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바나나를 섭취하면 식사량이 약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바나나의 섬유질이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레지스탄트 프로테인은 지방 연소를 돕고 지방 저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단 음식이 당기실 때 바나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당분이 단맛을 제공하면서도 정제당과 달리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특히 식후 디저트로 바나나를 선택하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면서도 건강한 체중 관리가 가능합니다. 바나나의 영양소는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실제로 많은 천연 스킨케어 제품에 바나나 추출물이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나나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식품이 그렇듯 바나나 역시 무조건 많이 섭취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나나를 섭취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의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개가 적당하며 3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에 함유된 자연 당분은 과다 섭취 시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바나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의 당지수 GI는 완숙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당지수가 약 60으로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 당지수가 낮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바나나의 칼륨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체내 칼륨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과도한 칼륨이 배출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 이상, 근육 약화, 심각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환자들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바나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ACE 억제제나 칼륨 보존 이뇨제와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고혈압제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바나나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일부 사람들은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입술과 입 주변의 가려움, 두드러기, 복통, 설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바나나에도 교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라텍스-과일 증후군이라고 하며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약 30-50%가 바나나, 아보카도, 키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의 숙성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민감한 분들에게는 가스,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용이하여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와 특정 식품을 함께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바나나와 특정 식품의 조합은 소화 문제나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바나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조합의 중요성은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으며 현대 영양학에서도 특정 식품 조합이 영양소 흡수와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얼핏 보면 영양가 높은 조합처럼 보이지만 이 두 식품의 성질이 서로 상충할 수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 따르면 바나나는 가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유는 냉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섬유질과 우유의 단백질이 결합하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복부 팽만감, 가스, 산성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나나와 고구마입니다. 두 식품 모두 건강에 좋지만 함께 섭취하면 칼륨 과잉 섭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한 개에는 약 9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 약 3500mg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장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러한 고칼륨 식품 조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나나와 감자입니다. 이 두 식품은 모두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지만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과 바나나의 당분이 동시에 소화되면 소화 효소가 과부하되어 소화불량, 더부룩함, 가스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바나나와 옥수수의 조합입니다. 두 식품 모두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과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당지수는 약 55이고 완숙 바나나의 당지수는 약 60으로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부하가 매우 높아집니다.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와 알코올, 특히 맥주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의 높은 당분은 알코올 대사를 방해하고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하여 더 빨리, 더 심하게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과 과당의 조합은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지방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전후에 고당분 식품을 섭취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25%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이 이러한 조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를 높이고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식품 조합은 단순히 각 식품의 영양소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나나와 그릭 요구르트입니다. 이 조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구르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바나나에는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와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했을 때 장내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 수가 단독 섭취 시보다 최대 60%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용은 요구르트의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바나나 슬라이스를 그릭 요구르트에 얹어 먹는 것은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나나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를 더하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크게 향상됩니다. 오트밀의 복합 탄수화물은 바나나의 단순 당분 흡수 속도를 조절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과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오트밀만 섭취한 그룹보다 공복감이 평균 2시간 더 지연되었고 혈당 상승 곡선도 더 완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항산화 파워 조합은 바나나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 방지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의 비타민 C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이 두 과일의 조합이 각각 따로 섭취할 때보다 항산화 효과가 약 30%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 스무디는 항산화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영양소 흡수 최적화 조합은 바나나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나의 비타민 C가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을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흡수율을 최대 300까지 높여줍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빈혈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 이 조합은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시금치의 마그네슘과 바나나의 칼륨 조합은 근육 기능을 최적화하고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부스터 조합은 바나나와 아몬드 버터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운동 전후에 최적의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아몬드 버터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바나나의 당분과 함께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돕고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몬드 버터에 함유된 비타민 E와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운동 후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바나나의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신선하게 오래 즐길 수 있는 보관법과 건강을 위한 적정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과 달리 특별한 보관법이 필요한데 이는 바나나의 독특한 숙성 과정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자연적으로 방출하면서 숙성됩니다. 이 에틸렌 가스는 주변 과일의 숙성도 촉진하기 때문에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할 경우 모든 과일이 빠르게 익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구입하셨다면 다른 과일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나나 송이에서 개별 바나나를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나나를 송이째로 보관하면 개별적으로 분리했을 때보다 약 1-1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통해 더 많은 에틸렌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이나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꼭지 부분은 에틸렌 가스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곳으로 이 부분을 밀봉하면 숙성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바나나의 수명이 1-5일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바나나의 숙성 단계에 따라 보관 장소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여 자연스럽게 익도록 하고 이미 원하는 숙성도에 도달한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바나나 껍질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지만 내부 과육은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바나나를 냉장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떨어뜨려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나의 에틸렌 가스는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 내에서도 가능한 한 분리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완전히 익어 더 이상 먹기 힘든 바나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완숙 바나나는 냉동 보관하면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나 바나나, 빵, 팬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냉동 전에 껍질을 제거하고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식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최소 400지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 약 118지는 이 중 약 30%를 차지합니다. 운동선수나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2개에서 3개까지 섭취해도 좋지만 일반적인 활동량을 가진 성인이라면 하루 2개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체중 관리를 하고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21개가 적당합니다. 유아기에는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처음 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